네, 안녕하세요. 이제 디퓨전에 대해 발표할 이승훈입니다. 제가 디퓨전 모델에 대해 얼마 전까지 알았던 거는 이제 데이터에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고 뭐 나중에 빼는 방법을 배운다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약간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어서 알게 된 만큼 하이 레벨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디퓨전 모델은 먼저 생성 모델인데요. 이제 생성 모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VA나 겐 같은 생성 모델들이 발전해 나가는 와중에 디퓨전 모델은 2015년 혹은 그의 기반이 되는 모델은 그 전부터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지났지만 이제 여러 모델들이 나왔는데 2022년에 스테이블 디퓨전 아니면 달리와 같은 모델들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 이제 DDPM, DDIM 같은 모델은 페이퍼는 한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디퓨전 모델은 이제 여러 각종 분야에서 생성 모델로 활약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제너레이션 모델들의 오브젝티브는 무엇일까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너레이션 모델의 오브젝티브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생성 모델을 어떻게 해야 생성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래쪽에 세 가지 이미지를 두었는데요. 왼쪽은 노이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사막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고양이 사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사진은 사막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이 사진은 피델리티 측면에서는 이제 노이즈보다 좀 더 이쁘기 때문에 왠지 있을 법한 데이터라서 잘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에 고양이 사진이 좀 더 있을 법하고 잘 만든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평소에 볼 수 있을 법한 데이터를 잘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노이즈 데이터는 덴시티가 낮은 곳에 있을 것이고 저희가 평소에 볼 법한 데이터는 덴시티가 높은 곳에 있겠죠. 그럴 때 이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생성 모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생성 모델이 결국 모방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대표적인 생성 모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델들의 오브젝티브는 결국 생성 모델의 분포가 데이터의 분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생성 모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생성 모델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쉬운 분포가 PZ가 있을 때 가우시안을 많이 쓰죠. 그럴 때 이런 분포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여기서 샘플링하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면은 노이즈 여기서 랜덤 벡터로 써 있는데 Z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통과해서 샘플을 만들면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통과하면은 X가 나와 제너리티 샘플 X가 나오는데 이 샘플이 데이터 분포를 따르도록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내 뉴럴 네트워크가 이 과정이 이제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생성 모델의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겐이 있습니다. 겐은 모델 두 개를 학습을 하는데 먼저 생성하는 모델인 제너레이터 이게 저희가 필요한 생성하는 모델이고요.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인데 실제 데이터와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보이면 즉 0하고 1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덴시티와 제너레이터의 덴시티의 비율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제너레이터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그림을 보자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데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초록색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현재 생성한 분포가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비율을 잘 학습했다고 했을 때 제너레이터는 데이터의 비율이 높아지는 곳 그러니까 초록색이 높아지는 곳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분포와 제너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점점 비슷해질 텐데 이 데이터 분포와 제너레이터의 분포가 완전히 똑같아질 때 옵티말한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VA가 있는데 VA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인코더를 통해 데이터를 쉬운 분포로 변환하고 쉬운 분포에서 다시 이전의 데이터로 변하는 모델을 디코더로 둡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한 번에 학습하는 것인데 이렇게 쉬운 분포로 변환하고 원래 분포로 변환하는 그래서 나중에 생성할 때는
쉬운 분포에서 임의로 샘플링한 다음에 디코더만 사용을 해서 실제 분포로 변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VA의 핵심은 모든 데이터를 인코딩했을 때 분포로 변환이 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분포가 쉬운 분포가 되는 게 또 핵심이고, 그 다음으로는 노멀라이즈 플로우가 내리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쉬운 분포로 변하는 이전의 인코더, 여기서는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플로우는 1대1 대응이고 역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적이 가능하고, 이때 역변환이 가능하다는 성질 때문에 확률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확률 변환을 통해서 현재 제너레이션 하는 분포에서 덴시티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덴시티를 직접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분포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플로우는 이제 역변환이 가능한 모델을 계속 이어붙인 것으로 이거를 상태 변환으로 봐서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이때 모델이 하나인 대신에 이 플로우 모델 하나만 있으면은 인버스는 플로우의 역변을 쓰기 때문에 모델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역변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되고 확률 변환을 하기 쉽도록 또 모델링을 또 제한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한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나중에 제너레이션 할 때는 쉬운 분포에서 샘플링 한 후, 여기서 샘플링 한 뒤에 파란색 인버스라고 써져 있는 파란색 변환을 통해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도 이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복잡한 데이터 분포에서 쉬운 분포로 바꾸고 다시 쉬운 분포에서 복잡한 분포로 바꿉니다. 그럴 때 이 변환 두 개가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의 핵심인데요. 이 디퓨전은 이 뭐 변환들을 포워드 그리고 백워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할 때는 이제 쉬운 분포에서 샘플링 한 다음 변환을 통해 복잡한 데이터 분포로 바꾸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가 알고 싶은 백워드가 저희가 알고 싶은 생성하고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저희는 앞쪽에 어려운 분포에서 쉬운 분포로 변하는 과정을 추가한 뒤에 그 역변환을 배웠는데, 이번에도 이 앞쪽의 변환, 포워드를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에서는 뭐 이전에 봤던 VA나 노멀라이즈 플로우는 요 포워드,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과정을 인 플로우나 인코더 같은 부분을 학습을 통해서 배웠었죠. 그런데 이 디퓨전에서는 이 과정을 모델링 하지는 않고 고정된 방법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 변환하는 방법이 바로 디퓨전에서 디퓨즈인 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디퓨전 모델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이 모션은 불이 담긴 비커 위에 잉크를 넣었을 때 잉크가 퍼지는 것이나 이제 공기 속에 먼지 운동, 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매질 속에 떠 있는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작위 운동이 브라운 운동 과정은 이제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전 스텝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마코브 프로세스에 속한다고 하고, 이때 한 입자에 대해서만 추적을 해본다면 요 노란색 부분을 확대해 본다면은 다음과 같은 트래젝토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는 이 방금 트래젝토리를 좀 확대해 본 것인데요. 이를 확률 분포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0초에는 요 t는 0초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만 존재하겠죠. 그런데 t 시간 뒤에는 어떻게 될까? 확률을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이 랜덤으로 퍼지기 때문에 요 위치에 있을 가능성, 요 위치에 있을 가능성, 뭐 이 위치에 있을 가능성 여러 구지가 있겠지만 확률을 땅에 따지자면은 뭐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고 엄청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은 좀 낮겠죠. 그래서 색깔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샘플링 했을 때 우연히 요 위치가 t 시점에서 뽑힌 것이고요. 지금은 이걸 1D로 다시 보자면은 t는 0일 때, t는 0일 때 한 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점이 랜덤하게 움직였을 때 다음과 같이 확률 분포가 변할 것이고 이렇게 변할 것이고, 또다시 움직인다고 하면 좀 더 가우시안이 옆으로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t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우시안에 가우시안을 더하면 베리언스가 커진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 퍼질 것이고, 이를 계속 반복하면 계속해서 옆으로 퍼지고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아까는 샘플 하나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 뭐 여러 샘플들이 모여 있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또 보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샘플의 분포가 있을 때
이전처럼 무작위 운동을 한다면 이전처럼 옆으로 퍼질 텐데요. 이를 또 계속 반복한다면 계속해서 평평해지겠죠, 옆으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로 다른 분포 A랑 B가 T0 시점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전의 과정을 같은 시간만큼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 분포가 T 시점에 같아질 수 있을까요?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은 어떤 분포가 결과론적으로 이제 T 라지 T에서 이 분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전의 분포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 정답은 이 오른쪽일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이 과정이 이제 가우시안 컨볼루션 과정이고 가우시안 컨볼루션은 이제 퓨리의 관점에서 가우시안을 곱하는 것인데 가우시안에서 모든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핵심은 이제 분포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먼저 샘플 관점에서 랜덤하게 움직이는 모션을 이렇게 봤었는데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디로 갈지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이는 근데 디스트리뷰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분포가 옆으로 퍼지는 분포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랜덤한 샘플의 움직임이 디스트리뷰션 관점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것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포의 변화를 만드는 또 다른 샘플의 움직임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처럼 여기 그림에서처럼 디터미니스틱 한다던가 아니면 랜덤 과정인데 다른 랜덤 과정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샘플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좌우에 샘플이 똑같이 3개씩 있는 예시입니다. 그럴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하나씩 움직이는 모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똑같이 좌우에 3개씩 좌우에 있을 때 2개씩 움직이는 모션이 있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럴 때 이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둘의 결과는 똑같이 양쪽에 3개, 둘 다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왼쪽에 공이 좀 더 많고 오른쪽엔 공이 적습니다. 그럴 때 각 샘플들이 각각의 확률로 움직인다면 이 파란색과 초록색 공이 똑같은 확률로 움직인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공이 좀 더 많을 것입니다. 에너지도 뜨거운 곳에서 이제 차가운 데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근데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다른 움직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 왼쪽에서 화살표가 사실 하나 더 빠졌네요. 이 화살표가 5개입니다. 왼쪽에 화살표가 5개이고 오른쪽은 4개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어, 이때 초록색 화살표는 초록색 공의 개수와 파란색 공의 개수의 차이와 비례할 것입니다. 이를 축소해서 나타내면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 두, 이 두 사이의 흐름의 양은 그레디언트 P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은 그레디언트가 높아지는 방향 쪽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 방향, 저희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로 구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구했던 것은 이제 흐름에서의 양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는 방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흐름의 양 대신에 모든 입자가 움직인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입자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겠는데요. 입자의 평균 속도는 이 입자의 양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럴 때 입자의 속도는 아까의 그레디언트 P로 나눈 것인데 잘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로그 P가 된다고 합니다. 요게 아까 요 오른쪽의 분포의 변화가 사실 요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로그 P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런 포워드 과정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로그 P를 통해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백워드는 부호만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레디언트 로그 P만 알면은 포워드든 백워드든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퓨전에서 다시 포워드로 돌아오자면은 저희가 여지껏 본 것은 어떤 분포가 무작위로 퍼지는 운동을 여지껏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전의 생성 모델들처럼 끝에 갔을 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가우시안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인 가운데로 모아주는 힘이 필요한데요. 먼저 브라우니안 모션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전 스텝 xt-1에서 입실론,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인 입실론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좀 더 편한 식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 이전 스텝을 중심으로 하는 xt-1이죠. 이전 스텝을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안에서 샘플링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봤던 그런 모션들이죠. 이 두 식은 포워드의 한 스텝에 대해서의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 스텝 반복한다. 이 한 스텝 움직인 걸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B식에서 바뀐 것은 이제 X0 초기 시점이 있을 것이고 이제 가우시안의 분포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T 시점만큼 반복하기 때문에 T를 베리언스에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다시 이전처럼 리파라메이테이션 하면은 다음과 같은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기 때문에 루트 T가 되었죠. 밑에서는 T였는데 이 포워드 과정을 브라우니안 모션을 나타내면 위처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래쪽이 이제 진짜 디퓨전의 포워드식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식, 위에서 세 번째 식인 요식을 디퓨전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되는데요. 위 식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x0와 입실론 앞에 있던 개수가 알파 바가 추가되었죠. 이제 이 알파 바에 1과 이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1과 0을 가끔 넣어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알파 바에다가 1을 넣는다고 하면은 x0만 남겠죠. 오른쪽 하나 사라지고 그랬을 때는 x0만 남고 만약에 알파 t가 0을 넣는다 하면은 오른쪽에 입실론만 남을 것입니다. 왜냐면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1이 되니까요. 그랬을 때 입실론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입실론은 이 오른쪽에 가우시안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t가 증가함으로써 알파 반은 1에서 점점 0으로 변하겠구나. 그래서 1에서 x0에서 알파 바가 0이 되면은 입실론, 그래서 가우시안 1로 변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위에처럼 쓰자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고요. 이 두 식은 이제 x0에서 한 번에 xt까지 가는 것이라면 이제 이걸 다시 작은 스텝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위 두 식은 이제 작은 스텝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알파 바에서 이제 알파로 바뀌었죠. 여기 알파 바에서 여기 보시면 알파로 바뀌었죠. 이 알파 바와 알파의 관계는 여기 써 있습니다. 알파를 계속 곱해 나가면 알파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현재의 노이즈가 아닌 어떤 시그널의 양을 얼마나 곱할지가 알파이고 이걸 계속 얼마나 곱함으로써 시그널을 얼마나 남길지가 계속 곱해져서 알파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베타 이거는 1-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알파 t는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 값을 계속 곱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서 1보다 작은 값을 계속 곱해준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절대적인 크기가 줄어들겠죠? 절대적인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힘처럼 가운데로 모아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파 혹은 베타를 마음대로 정해주면 되는데 이제 노이즈가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타를 바꿔서 베타를 마음대로 스케줄링 한다고 해서 노이즈 스케줄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베타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전계에서는 이제 알파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알파 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알파를 기준으로 좀 식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알파를 기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페이지를 좀 요약하자면은 알파와 베타를 섞어서 이제 가우시안을 넣어서 가우시안을 만들었고 이 알파와 베타를 조정하는 게 이 타임 스텝에서 노이즈를 얼마나 넣을지 혹은 이제 시그널을 얼마나 넣을지 이 개수로 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포워드식을 다시 쓰면은 다음과 같고요. 이를 다시 복원하는 백워드식은 뭐 일단 결론적으로 식만 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하기 힘든 걸 잘 근사하기 위해서 작은 스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xt에서 xt-1로 가는 백워드식을 썼습니다. 여기서 여기 존재하는 s는 스코어고요. 오른쪽에
S는 그레디언트 로그 P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S는 스코어라고 부를 건데요. 이제 Z는 입실론과 마찬가지로 가우시안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스코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백워드와 관련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스코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전에 루트 알파를 곱해서 줄어든 시그널이 있었으니까 이 시그널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는 루트 알파분의 1을 개수로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포워드 식을 그대로 포스테리어로 뒤집은 이제 리버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전개를 해서 이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워드도 확률 분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확률 분포로 나온다는 것은 랜덤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랜덤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각종의 개수들은 아마 전개를 잘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앞에 봤던 거를 좀 생각해 보자면 각 샘플들이 스토캐스틱하게 움직인 것이 디스트리뷰션 레벨은 디터미스틱한 변화를 만들었었는데 각 샘플이 혹시나 디터미스틱하게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여기 백워드에서도 지금은 요 항 때문에 랜덤하게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Z를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Z의 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로이즈를 조금만 더 하던가 하는 식으로 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요 오른쪽 항, 요 시그마 TZ를 바로 지우면 안 되고 스토캐스틱한 항을 없애는 만큼 디터미스틱한 앞쪽에 요 드리프트 항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일반화해서 식을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위식과 비교해 봤을 때 앞식에도 비슷한 XT, XT가 여기서 XT가 존재하듯이 여기도 XT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스코인 ST가 있고 마지막에는 Z가 있는데요. 여기서 요 색칠할 시그마 T의 개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T를 0으로도 할 수 있고요. 0으로 하면은 이제 Z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디터미스틱한 변화만 남길 수도 있고요. 시그마를 그대로 두면은 사실은 위식과 똑같은 식이 됩니다. 시그마 t를 그대로 뒀을 때 위식과 똑같은 식이 된다고 했는데 R식과 위식이 약간 달라 보이는 이유는 시그마가 알파와 베타의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식은 DDPM, 리버스 스텝을 스코어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 R의 식은 DDIM의 리버스 업데이트를 이제 스코어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식에서 S를 S 세타로 표기한 이유는 이제 요 S를 모델이 학습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S세타라고 두었고 S세타는 입력으로 XT와 T를 받죠. 입력 XT와 T를 받아서 그 XT와 타임스텝 T에 해당하는 스코어 값을 뱉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 필드를 이 모델이 배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습할 때는 데이터의 일정 타임스텝만큼 포워드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스코어를 맞추도록 학습을 해야겠죠. 이제 GT를 주고 근데 이 스코어에 해당하는 그런 트루스 즉 정답 값은 마이너스 여기서 위에서 볼 수 있지 그레디언트 로그 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X를 알아야 로그 P를 알 텐데요. 그레디언트 로그 P를 알 텐데 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t에 대해서 스코어를 근사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스코어 대신에 엡실론은 무엇이냐면 현재 타임 스텝까지 들어간 총 노이즈입니다. 이를 학습해서 백워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어, 엡실론 프릭션이라고 하는데 총 노이즈와 스코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그랬을 때 이 백워드 식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스코어 대신에 엡실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S에 이 왼쪽에 있는 엡실론을 대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개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엡실론 앞에 부호가 원래 스코어일 때는 양수였죠. 근데 여기선 엡실론 앞에 부호가 양수입니다. 근데 엡실론은 아까 대신 말씀드렸듯이 노이즈인데 노이즈는 제거해야지 백워드 원래 데이터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노이즈를 제거해야 되지 복원이 될 텐데 여기서 플러스네 라고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은 요 앞쪽에 있는 항이 x0 해시기 때문입니다. 위즈에서는 xt였죠. 여기가 만약에 xt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텐데 여기서 x0는 무엇이냐면은 오른쪽 식과 같이 이제 포워드를 사실 반대로 쓴 항인데요. x0 해은
요 식처럼 노이즈 프리딕션 X 제로 해. 그러니까 초기 위치를 예측한 것에 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XT에서 노이즈를 제거했죠. 노이즈를 빼기 해서 제거해서 초기 X 제로를 예측한 것입니다. 평균을 예측한 것인데 요를 왼쪽에 대입해서 XT에 관한 식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또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노이즈를 제거해서 XT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이즈 프리딕션의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좀 요약하자면은 백워드는 스코어,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그레디언트 로그 P를 예측하는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리고 스코어 프리딕션은 또 노이즈 프리딕션과도 관련이 있어서 양쪽의 식을 서로 변환할 수 있죠. 그래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태스크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식에서는 이 엡실론 세타를 학습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학습하는 모델이죠. 그리고 또한 스토캐스틱한 항, 저 시그마 t를 조절할 수도 있으며 혹은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없애버려서 디터미스틱하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x0 프리딕션인데요. 바로 전에 봤던 x0 프리딕 값인 x0 햇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마지막에 봤었던 식이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이 포워드 식을 x0로 정리하면은 이 포워드 식이 있는데요. 이 포워드 식을 x0로 정리했을 때 요 루트 1 마이너스 알파를 마이너스로 넘기고 여기 왼쪽으로 넘기고 이걸로 나누면은 요 식이 되죠. 그래서 요 포워드식과 사실은 동일했는데요. 그런데 요거를 x0로 정리했을 때 오른쪽 식과 같았는데 이번에는 엡실론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엡실론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고요. 이것도 그냥 넘기고 나누기 하면은 나오는 식. 그랬을 때 이 식은 어 이전에 엡실론 프리딕션으로 적었던 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기존에 있었던 식인데 요 엡실론 대신에 요 엡실론을 대입하게 되면은 X0 프리딕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 식들과 관계가 깊고 대신에 학습하는 모델이 X0를 그냥 학습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V 프리딕션인데요. 기존 포워드식을 또 쓰자면 또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X0와 엡실론 앞에 개수들의 제곱의 합을 하면 1이죠. 그래서 파라미터리이션을 하면은 코사인 P와 사인 P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 코사인 P와 사인 P로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 운동이기 때문에 양쪽을 미분하면은 코사인 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V를 구하면은 V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사인을 미분해 코사인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해서 V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코사인과 사인을 이 오른쪽 식을 요 식을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이 V의 식을 이전 엡실론 프릭션이나 엑셀 프릭션 중에 원하는 곳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뭐 x0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든 x로 정리해서 대입을 하든 원하는 식에 대입하면은 이제 V 프리딕션으로 또 식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뭐 좀 간략하게 하이 레벨로만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좀 식을 설명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